자, 봅시다. 지금 이 표를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동지니까는 자월이죠. 그쵸? 자월이에요. 그쵸? 여기는 하지니까 5월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5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묘월이고요. 묘월이고, 여기는 6월이에요. 추분이니까. 이게 2분이지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5월, 묘월, 자월, 6월. 이게 2분이지예요. 그쵸? 추분,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수화의 운동에 의해서 이게 낮과 밤이 되고 24절기가 돌아가고 사계절이 움직이고 결국은 수화의 기운에 의해서 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양운동에 의해서 기체가 돼서 이렇게 병화의 양운동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수가 무거워지면 그쵸? 땅으로 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수가 올라가는 운동성은 그래서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 그쵸? 목의 기운이 올라가는 운동성이고 그 다음에 이 수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무거워서 내려오는 기운은 음이니까 이렇게 금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금목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수화의 운동성이에요. 그렇죠? 수화의 운동성에 의해서 24절기 낮과 밤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자중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냐면은 지장간에 해수가 아니지. 지장간에 여기가 임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임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개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장간에. 그쵸? 임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월담해주 축월이죠. 축월. 네. 축월에는 당연히 여기는 개수죠. 우리는 초기를, 진수축미토는 초기의 기운을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입춘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인월이죠? 그쵸? 여기는 인월이에요. 인월 입춘은 지장간에 간목을 씁니다. 그쵸? 춘분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간목과 을목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쵸? 얘네들이 15일씩, 15일씩, 이렇게, 얘도 15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15일씩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화. 입하는 사화죠. 사화에는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요. 병화. 그렇죠? 병화 있고 그다음에 5월에는 지장간에 병화와 정화로 나뉘죠. 망종과 하지가 이렇게 나뉘니까 이것도 15일씩. 그렇죠? 이것도 15일씩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입추는 신월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신월. 신월인데 4, 5 다음에 뭐예요? 여기 미월이 중간에 있겠죠. 미월이 이렇게 미월이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소서 대서가 여기 있죠. 미월에는 당연히 초기 정화를 쓰죠. 여기도 하나 빠졌네요. 묘 다음에 여기 진이 있죠. 여기 진월이 있어요. 그렇죠? 진 중에는 당연히 여기도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그렇죠? 그러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사이에 술이 있겠죠. 술. 신유, 술, 그 다음에 여기 입동에는 해월이죠. 그쵸? 그러면 신중에는 경금이 사령이면서 당령이고, 유에는 반씩 나뉘죠. 경금 15일, 그 다음에 여기 신금 15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술은 당연히 신금을 쓰고요. 초기는 지수축미 토는 초기를 쓰니까 해는 본기가 임수, 그렇죠? 임수. 그 다음에 여기 자중에 요거 임수, 자중에 임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팔품 당령을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자월 동지, 그쵸? 자월 동지 개수와 축월, 요게 45일, 이게 45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중의 간목과 묘중의 간목, 요게 또 뭐예요? 이게 45일, 이게 45일. 그 다음에 묘중의 을목과 진중의 을목, 그쵸? 요게 45일. 8절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중의 병화, 오중의 병화, 요게 또 이렇게 45일. 그 다음에 오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그쵸? 요게 또 45일. 그 다음에 신중의 경금, 6월의 경금, 그쵸? 요게 이렇게 만나서 이것도 45일. 그 다음에 유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 요게 이렇게 만나서 요게 또 45일. 그 다음에 해중의 임수, 자중의 임수가 만나서 이렇게 4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게 자축월령 45일, 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그렇죠? 여기는 개수, 이거는 간목, 여기는 을목, 여기는 병화, 여기는 정화, 여기는 당연히 경금, 그 다음에 여기는 신금, 여기는 임수, 이렇게 이게 당령이라는 거예요. 8개의. 자, 그래서 임수 하나, 개수 둘, 간목 셋, 을목 넷, 병화 5, 정화 6, 경금 7, 신금 8. 이게 팔풍이고, 그 다음에 이게 팔품이고, 이게 당령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당령이라는 것은 팔풍이라고 하는 바람에서 나오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는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기라고 하는 음양 두 개의 부호로서의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 오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자연에서 품수받은 그 기운에 의해서 성품과 기질에 다 차이와 층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역대 이제는 그 사상가들이 얘기하고, 또 성리학에서도 많이 이걸 가지고 심성론으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사주 지지에는 다 하늘의 기운을 품수받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부가 바로 월령이라는 거죠. 그쵸? 계절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월령 계절이기 때문에, 그 월령 계절에 우리가 어떤 계절에 출생했느냐를 가지고 이 8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품성, 품질, 기질,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아까 내가 식간의 기운을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개수부터. 그것을 이제는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적성이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로 이게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오행통변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격국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육신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에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육신통변이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은 보면은 3가지를 볼 수가 있다. 오행통변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어요? 조우가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오행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제 타고난 동물적인 본능적인 이런 그런 거를 주로 이제는 본질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격국은 이제 사회생활에서의 부기빈천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릇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육신통변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재능으로다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수 있는지, 어떤 정신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저는 육신통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저는 우리 명리학의 학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나머지들도 중요한 것도 많이 있죠. 뭐 형충해합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lum을 보는 방법이고, 학문적인 걸로 저는 우리가 그 틀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기둥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 오행만 공부하면은 격국이나 육신 쪽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 부분밖에 모르고요. 또 격국만 알면 또 격국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또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격국에서는 부기빈천 같은 것들이 합격이 돼서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당령에서 그런 본능적으로 타고날 때 자질이 잘 배합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사회생활을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예를 들면은 뭐 명함은 없지만 뭐 제야선비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한 그런 어떤 뭐 엔지니어 쪽으로다가 뭐 아주 기술이 아주 유능한 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이 당령에서 배합이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안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별볼 일 없겠다 했는데, 또 격국에서 또 격국이 또 반듯하게 서 있으면, 또 저는 그 격국은 육신통변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사회생활을 또 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뭐 교수가 됐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됐지?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통 당령 배합은 안 되어 있는데 격국이 서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도 있고 저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왜 저렇게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진급이 뭐 안 되고 왜 저렇게 살까 참 아깝다, 이런 사람들은 격국이 합격됐거나 됐지만은 뭐 당령이 배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아주 큰 걸 놓쳐서 굉장히 큰 그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음양과 생극을 논함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시지운 상생이성 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부생목, 즉 상생지서 그랬습니다. 자, 사계절의 움직임은 상생으로서 이루어진다. 그죠? 고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니 곧 상생의 순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상생에는 내가 생하는 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을 받는 생화가 있어요.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상생은 순환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수생목, 목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예를 들면 목은 화를 생화하는 거예요. 목 입장에서는. 그리고 화는 목을 설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목을 설화해 오는 거고, 그렇죠? 목 입장에서는 화를 생화하는 거고, 이런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행의 상생과 음양 오행의 수라든가 방위, 계절 등은 용마하도에 보이는데, 용마하도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마도에서 이렇게 보듯이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일단은 검은 동그라미, 그죠? 검은 동그라미와 흰 동그라미로 저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1부터 10까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겨난 것이 음양에서 사상에서 오행이 만들어진 순서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수였어요. 그쵸? 수. 그쵸? 수였고,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태역이죠. 그쵸? 태역이 수를 낳았다 그랬어요. 태역이, 첫 번째 태역이 수를 낳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태초. 그쵸? 두 번째, 이제는 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태초에, 이제는, 태초에 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인데 이거는 태시라고 했어요. 태시. 그죠? 세 번째가 목이 생겨났는데 태시가 목을 낳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인데 이거는 태소. 그쵸? 태소가 금을 낳았다 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토인데 이 태극이 토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행의 이제 생성 순서예요. 근데 이 용마도에 그게 그려져 있는 거죠. 보니까 자, 처음에 태역이 수가 있었고, 그쵸? 일이 여기 그래서 수를 여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초에 그 다음에 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이 태시가 목을 낳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쵸 태소가 금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태극이 토를 낳았다. 이게 오행의 생성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는 오행이 생겨난 순서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생수라고 해죠. 생수. 그쵸? 생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겨난 수다 이거죠. 수리에도 이렇게 오행이 붙었다. 그러니까 1 그러면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게 수를 대변한다고 보는 거죠. 2 그러면 이거는 그냥 2가 아니고 이건 화다. 숫자로는 2는 화다. 3은 목이다. 그쵸? 4는 금이다. 5는 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형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수리로서 이제는 뭐 주역점 그 상까지 50개의 상까지를 가지고 태극으로 하나 남겨놓고 49개의 용수를 가지고 이제는 주역점을 쳤죠. 이 49개 용수 쓸 수 있는 수리 이걸 가지고 수리를 계산해서 주나라 시기에는 그래서 서죽이 발달했고 수리 계산 능력이 많이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생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1라고 같이 짝이 되는 것이 6이었어요. 그쵸? 6.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다음에는 6이 있고 그 다음에 7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홀수인데 원래는 보니까 홀수는 양의 흰 동그라미고 짝수는 다 검은 동그라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개인데 검은 동그라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랑 합쳐서 10을 의미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5와 10이 이렇게 중앙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와 더불어서 6, 7, 8, 9, 10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수라고 해요. 그쵸?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한다. 뭐냐? 수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수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생의 의미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일육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으로 돌고 있습니다. 좌선으로. 그래서 일육수가 38목을 이렇게 수생목하고 그쵸? 이 38목이 이칠화를 목생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칠화는 화생토로 화생토하고
50토에. 그 다음에 이 50토는 이렇게 사구금으로 토생금하고 사구금은 금생수로 이렇게 일육수에 이렇게 상생하는 거. 이게 바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그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북쪽이고, 방향이 북쪽, 이쪽은 남쪽, 그쵸?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중앙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고, 가운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보신각이 있죠. 이렇게 음양오행을 가지고 문화가 융성하고 발전되었다. 그런 것들을 다 생활역학에 쓰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마하도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용마하도의 동그라미 검은 것은 음에 속하고 흰 동그라미는 양에 속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는 수를 표상하고 있고 음수와 양수는 일정한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고 중앙의 수는 5와 10으로 그 합은 1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용마하도에서 1부터 10까지 하늘의 수와 땅의 수 이것을 이제는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지의 수라고 하는 하늘의 수는 13579를 이야기하고 땅의 수는 24, 68, 10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의 본체 수는 5와 10을 합한 수로서 15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5와 10을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1, 2, 3, 4는 그냥 생수, 처음에 오행이 생겨난 수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6, 7, 8, 9는 성수로서 짝이 되어 이루는 수로서 15를 중심으로 1, 6, 2, 7, 3, 8, 4, 9 4개의 방에 배열되어서 오행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수의 공간적 배열은 어떤 상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용마하도에는 수와 목금토라는 오행과 사계절 그리고 방위를 표상하고 있으며 북쪽의 수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좌선으로다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의 그 순환을 그리고 있다 한 것이 제가 금방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육수, 그쵸?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50토로서 음수와 짝수, 음수와 양수, 홀수와 짝수가 이렇게 짝이 되어서 오행에 이렇게 배합되어서 좌선으로 순행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자, 그 다음에 자,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이것을 우주 생성의 근본수로 본 거죠. 그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태역이 수를 낳고 태초에 화를 낳고 태시가 목을 낳고 태소가 금을 낳고 태극이 이제 토를 낳았다 하는 그 순서로서의 생수의 의미가 이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우주 생성의 근본 수로서 이제 상정이 된 거죠. 그리고 성수는 생수의 중앙에 있는 본체수 5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더해요? 1, 3, 4, 5에다가 다 5를 더해준 거예요. 중앙수 5를 더해주니 이제 1은 5를 더해서 6이 되고 2는 5를 더해서 7이 되고 3은 5를 더해서 8이 되고 4는 5를 더해서 9가 되고 5는 또 자화해서 5를 더해서 10이 되고 해서 6, 7, 8, 9, 10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체수 5를 더한 6, 7, 8, 9, 10이다. 그래서 용마하도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또 음양사상수인데 음양사상수라는 것은 6, 7, 8, 9로서 6은 태음이 되고 그 다음에 7은 소양이 되고 그 다음에 8은 소음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은 9가 된다. 이것은 주역의 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괴로다가 이렇게 태양을 세 개를 이렇게 거서 건이천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구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건이천개를 대변을 해서 이거는 양이 꽉 차서 이건 동요다. 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바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음은 그래서 태음수는 6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수는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은 이제는 짝수니까 이것이 8이 되고, 소양은 홀수로서 7이 된다. 이것이 이제는 음양 사상수이다. 이걸 살펴볼 수 있고요. 주역에서 쓰는 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운동은 수화가 변화의 근본을 이룬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듯이 우주의 운동은 뭐예요? 수와 그쵸? 화가 이것이 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운동을 하면서 목이 생기고 금이 생겨서 이것이 사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앙에 토가 있어서 이것이 오행이 돼서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상생의 도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주의 운동은 수화가 변화의 근본을 이루고, 이를 여기서는 이제 감리작용, 그 감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수는 감미수계고 이는 이유학계니까 그것이 수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감리작용이라고 한 거고요.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한난의 기후로 대변하죠. 그래서 한은 임수로,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병화로 이렇게 수화를 이렇게 대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수는 창조의 본원을 이루니 수일은 양수로서, 그죠? 수일은 양의 수니까는 임수가 되는 거고, 오행에 있어서 수에 배속되고, 작용의 근본인 북방에 처하고,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그 다음에 화는 수와 대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수가 극도로 분열하여 발전된 대칭축에 위치하므로 일 임수 다음에 이가 화에 배속되는데 이 이는 음화이기 때문에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가장 극성한 남방에 처하고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은 오행의 변화에서 수가 화까지 발전하는 전반기 과정이죠. 자, 이렇게 수에서 화까지 가는, 화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목이라는 거죠. 목. 그쵸? 그 발전한 전반기 과정에서 생명의 발전을 주도하므로 이것은 3의 숫자로서 간목이 되는 거죠. 간목이 되고 그 3의 수가 배속되어 동방에 처하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만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완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러므로 금은 화에서 수로, 그렇죠? 금은 이 화에서 수로 통일되는 수령